시장의 흐름을 컴팩트하게 알아보는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5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지난 9월 초 이후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고요.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할지 짚어봐야겠죠. 오늘도 머니그램 코멘트 통해서 시장 대응 전략 빠르게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멘트부터 만나보시죠. 김용빈 매니저가 준비했는데요.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섹터로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인 하루였죠. 방산이나 조선, 트럼프 당선 섹터로 꼽히고 있는 섹터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개별 섹터로 접근해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코멘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전략도 확인해볼게요. 신광선 매니저인데요. 코인 시장 수급 이동으로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합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는 테마 초기니까요. 잘 대응해보세요라고 전략 남겼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더불어서 어제도 우주항공 섹터 잘 갔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스페이스X 관련주 잘 대응해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머니그램 코멘트도 만나볼게요. 다음은 이화진 과장이 준비해줬는데요. 한미 증시 디커플링을 염두에 두고 개별 산업과 기업단에서 기회 요인에 주목하세요라고 코멘트 남겨줬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새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반영하는 시간까지는 디커플링을 계속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개별 산업과 기업단의 기회 요인에 주목해보는 게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코멘트도 만나볼게요. 다음은 이가람 매니저가 준비했는데요. 제약바이오와 산업재 등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비중을 축소할 시점이에요 라고 남겼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료 여부에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이 개선이 될 텐데요. 그 대안으로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제약 섹터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약바이오와 산업재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축소할 시점이다라고 전략 남겨줬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알림도 만나볼게요. 다음 머니그램은 이지은 대표가 준비했네요. 11월 FOMC를 거치면서 금융시장 정상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요. 코스피 강한 반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대감 남겨줬습니다.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었는데요. 8월 이후 글로벌 증시 대비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젠 코스피의 강한 반전 기대해보자는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코멘트도 만나볼게요. 마지막 머니그램인데요. 김민성 매니저는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좋은 종목은 지금이 세일 기회입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종목,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김민성 매니저 전화 연결해서 시장 대응 방법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 요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여전히 국내 증시는 메마른 거래 대금으로 인한 좀 제한적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지수 위치가 워낙 바닥권이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제한적인 구간이지만 반등에 대한 흐름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미증시랑 비트코인 강세 흐름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투심은 좀 더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속적인 박스권 속에 대한 움직임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락을 하기에는 그간 미리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상승을 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증시나 코인 시장의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만 조금 애매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아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실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 매수세의 기회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밸류업을 위한 내년의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서 실적은 잘 나오고 배당 성향까지 가지고 있다면 배당에 대한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시세 구간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증시가 이제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답하고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기업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구간인 만큼 오히려 좀 이런 구간에 더욱더 시장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제한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박스권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 전망이 봤습니다. 호실적 기업의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전략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좋지만 배당 성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영향으로 인한 조정이 함께 이어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오히려 이런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 가장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연말에 실적주랑 배당주를 미리미리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반대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더라도 현재는 여전히 이제 당연하게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산업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주항공, 도선, 원자력 발전 섹터가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슈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방산주들도 언제든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 수혜로 인한 현 실적과 미래에 대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미 대선 이후에 국내 산업에서도 수혜를 따르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저렴한 시세 구간이 현재 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럼프 수혜주와 더불어서 추후 실적 기대되는 기업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조언 남겨주신 김민석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코멘트들 집약적으로 만나봤는데요. 먼저 지수의 상승세보단 개별 섹터로 접근해보자는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인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와 산업재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안은 디커플링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하고 부진한 흐름인 만큼 좋은 종목은 지금이 세일 기회다라는 코멘트도 볼 수 있었고요.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가속화하면서 시장 전반의 반등도 기대된다라는 긍정적 전망까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법들도 잘 확인하셔서 한 발 빠르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